한반도가 병참기지로 된 시기 학교 상황도 참담했습니다. 1944년에는 교명도 경성 척식 경제전문학교로 변경될 정도였으니까요. 담담히 당시의 상황을 항목별로 알아보죠. 먼저 일본어 상용 정책입니다. 1938년 일본어 상용 정책은 소위 황민화 정책의 중핵이었습니다. 총독부 시학관이 강의 시간에 일본어를 사용하는지 감독하기 위하여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민족에게서 언어를 빼앗겠다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진호 양호기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보통 때에는 우리말로 강의를 하던 안호상은 시학관이 오는 시간을 계산하여 강의 안에 일본말로 토를 달아 일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동일한 내용을 반복했다. 시학관이 온다는 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만 강의를 했다. 학생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쨌든 영어 시간에 영어를 하니 시학관도 할 말이 없었다. 다음으로 학교의 군사화와 강제노동입니다.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었는데요. 제4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인 학생을 전쟁 수행을 위한 전시동원 체제 아래 편입시켜 학교 교육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유진호는 양호기에서 당시 교육 현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942년 4월에는 일본학이라는 과목을 신설하게 되었고 군대와 노무자의 인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전문학교 이상 각 학교는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그 해에는 9월에 졸업식을 갖게 되었다. 보전학생들이 울분을 폭발시키는 유일한 돌파구였던 축구마저도 농구, 럭비, 정구 등 다른 구기와 함께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하여 학원으로부터 추방되었다. 총독부의 간섭은 교련을 강화하라, 근로 작업을 시켜라, 머리를 깎으라, 각반을 차라, 방공훈련을 하라는 등 교직원, 학생들을 들들 볶는 명령이 연일 빗발치듯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로작업에 대한 유진호 양호기의 기록을 소개합니다. 노동작업에 대한 인촌의 대책은 현명하였다. 학도동원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작업의 종류나 장소를 총독부에서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각 학교는 경쟁하다시피 학생들을 의뢰 신사나 비행장 공사에 동원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인초는 시치미를 딱 대고 보전 학생들에게 본관 서쪽 언덕을 깎아내리는 공사를 명하였다. 그러고 보면 현재 서관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기초 작업은 1940년대 재학했던 교우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씁쓸한 기억이지만요. 이 사진은 1941년 조회 모습인데요. 본관 3층 외벽에 8횡 1루라는 제국주의 일본의 구호가 보입니다. 이 사진은 본관 앞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학도지원병 제도입니다. 1942년 5월, 일제는 1944년 9월부터 만 20세가 되는 조선인 남성을 일본군으로 징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징병제 시행을 앞두고 일제는 징병 정령을 넘어 병역에서 제외된 조선인 대학생을 동원하기 위하여 학도지원병제 실시를 발표하였습니다. 학도지원병 모집이 끝나자마자 1943년 11월 조선총독부는 비지원자에게 징용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병력으로 동원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징용의 형식으로 이들의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는 방식으로 응징한 것입니다. 강제징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노동력 착취는 이미 잘 알려진 바입니다. 보성전문에서도 학도지원병은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 시기 학도병 참여를 독려하는 연설, 신문, 기고 등이 한국인 지도층에게 강요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유진호 양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층 인사들에게 학병을 격려하는 글을 신문에 쓰라는 명령이 총독부로부터 내려왔다. 그때 우리말로 간행되는 신문은 총독 부기관지인 매일신보 하나뿐이었다. 나에게 그 명령을 전달해 온 것은
매일신보 기자인 김병규 군이었다. 나는 어떻게든 쓰겠지만 글을 쓰지 않는 인촌이 문제였다. 김은 자기가 대필하겠다 하였더니 정 안 쓸 수 없는 것이라면 대필은 하되 쓴 것을 나에게 반드시 보이고 내도록 하라고 인촌이 말씀하였다 한다. 나는 조선 청년의 이병은 조선인의 힘의 증대다라는 취지의 글을 써서 인촌 명의의 글과 함께 김 군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학병 격려문의 경위와 인촌 명의 글의 진짜 집필자의 이름까지 밝힌 것은 그 글 때문에 인촌은 해방 후 심히 부당하고 억울한 비난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김병규는 해방 후 좌익에 가담했는데 김등이 작성해서 그해 9월에 주로 미군 기관에 뿌린 Traitors and Patriots라는 팜플렛에는 인촌 명의의 그 글이 해방의 감격 속에서 행한 여운형 씨의 연설문과 나란히 실리어 좌익을 치켜 올리고 우익을 깎아내리는데 부당하게 악용되었기 때문이다. 굳이 일제하에 글을 사용하겠다면 여 씨의 것도 그때 매일신보에 인촌이나 나의 글과 나란히 발표되었던 것을 사용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장덕수 또한 보성 전문 학생들에 대한 학도병 권유 연설 등의 사유로 친일인 명사전에 수록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보사학자 한홍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덕수가 학도병 연설을 하고 젊은이를 군대로 내보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야 이놈아 내가 그 연설을 들었다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장덕수가 그 연설을 울면서 했고 아버지와 학생들도 울면서 들었다는 거다. 장덕수가 진짜로 친일파여서 그런 연설을 했으면 뭐뭐뭐 같은 깡패가 돌아와서 장덕수를 때려 죽였지 가만두었겠느냐 라며 학도병으로 갔던 학생들이 살아 돌아와 장덕수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하시더라. 학도병 연설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 학도병들은 장덕수를 아무도 친일파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다. 이유가 모호한 심리적 폭행도 극심했었습니다. 학교 이름을 경성척식 경제전문학교로 변경하도록 한 탄압은 그 정당성을 떠나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탄압 중에는 그 이유가 석연치 않은 단순한 괴롭힘 수준의 행태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진호 양호기를 보겠습니다. 1인들은 학교 간판만 강제로 갈아붙인 것이 아니라 학교 캠퍼스까지 강제로 새빨갛게 벗겨놓았다. 운동장 동편과 서편에는 기둥감으로 넉넉한 60년생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는데 1인들은 1944년 봄 긴급벌채란 명목으로 그것을 강제로 베어버렸다. 그 제목들을 가져다가 전쟁 목적에 썼을 것 같지도 않으니 괜스레 그렇게 한 것 같기만 하다. 비록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학교 구성원들이 겪었을 굴욕과 억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시밭길을 넘어 오늘에 이르렀으니 소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일어납니다.